여러분, 다들 신용카드 쓰시죠? 이제는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지만 카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의 경제학, 카드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라는 말은 1950년대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원인스웨거 돈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동전이나 지폐 자체가 신용을 담보로 한 주체였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구입하려고 하면 캐시를 가지고 다녔어야 했죠. 때는 1950년, 뉴욕에서 사업을 하던 프랭크라는 사업가는 한 식당에서 거래처 손님에게 저녁 식사를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발생합니다. 프랭크가 지갑을 깜빡한 것이었죠. 다행히 프랭크는 이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이었고 식당은 프랭크가 다시 돈을 줄 것이라고 믿고 외상을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피를 면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지갑 꼭 가지고 다녀야겠다 정도의 다짐만 했을 텐데요. 프랭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자주 오는 단골이고 사업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으니 식당이 나를 신용하고 밥값을 다음에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신용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따로 신분증을 만들어서 이것만 들고 외상 거래를 하면 엄청 편하겠네. 그리고 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식당에서 현금 대신 이걸 내면 신용이 확실하다는 증표가 되겠군. 이렇게 한 사업가가 지갑을 깜빡하고 들고 오지 않는 일은 신용카드의 시작이 됩니다. 프랭크는 자신이 자주 가는 뉴욕의 14개의 레스토랑에 찾아가 자신이 하려는 사업을 설명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 많은 지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죠. 이렇게 해서 최초의 신용카드 다이너스 클럽이 생깁니다. 다이너 자체가 식당이란 말인데요. 처음에는 식당에서만 쓸 수 있어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이죠. 곧 이 사업은 식당에서 범위를 확장해 나갑니다. 뉴욕의 호텔, 백화점, 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곧 뉴욕에서 미국 전역으로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죠. 이렇게 다이너스 클럽이 잘 나가게 되자 미국에 있는 한 여행사도 우리도 비슷한 걸 만들어서 팔자고 합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미 여행업으로 전 세계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기 때문에 곧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다이너스 클럽보다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너스 클럽의 행보를 주시하던 곳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의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방식의 신용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 이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드. 하지만 너무 말장난 같았는지 곧 카드사 이름을 바꾸는데 그 이름하여 비자 카드입니다. 비자 카드는 이후 신용카드 회사에게 돈을 벌게 해줄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그 이름하여 리볼빙 시스템입니다. 이 리볼빙 시스템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만든 신용카드가 잘 나가자 다른 경쟁 은행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도 다 같이 협심해서 새로운 카드를 만드는데요. 바로 마스터카드입니다. 결국 신용카드의 역사는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신용카드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초기 다이너스 클럽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받고 카드를 사용하는 식당 등의 가맹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만 명의 회원이 연간 1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1억 원의 매출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1만 명의 회원이 신용카드를 1년에 한 명당 1000만 원씩 썼다고 쳐볼게요. 그럼 총 1000억 원을 카드로 썼네요.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3%의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30억 원의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회원 가입비로 1억, 가맹점 수수료로 30억, 총 31억 원의 매출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회원수와 회원 1인당 쓰는 사용 금액이 카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여기서 회원수는 그냥 아무나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사용 금액이 많은 회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갚을 수 있는 회원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월 1일에 어떤 남자가 큰 마음을 먹고 톰 브라운에 가서 600만 원짜리 슈트를 샀다고 쳐볼게요. 신용카드로 긁습니다. 이 남자가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낸 날은 1월 30일이라고 해보죠. 신용카드사는 톰 브라운에 6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1월 30일이 된 날 카드값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사는 이미 600을 냈는데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면 카드사는 엄청난 손실로 파산 위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카드사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돈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줬다가 어깨 일이었던 LG카드가 결국 카드 대란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이후에 많은 카드사들이 심사 기준을 높이고 카드 한도를 이전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카드 한도가 설정되면 그 한도 내에서는 무조건 자기네 카드를 쓰게 하고 싶어합니다. 카드사마다 용어는 다르지만 쉐어 오브 월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갑 안에 있는 카드 중 자기네 카드가 메인 카드가 되는 비중을 이야기하죠. 카드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예요.
해요. 그래서 카드사들은 종종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연회비가 비싸도 그 연회비 이상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프리미엄 카드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연회비가 비싼 카드는 심사 기준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 이상 혹은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 등등의 돈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기준들이 있죠. 특히 일정 소득 이상이 높은 사람들은 카드 사용액이 많을 테고 돈을 갚게 될 확률도 높겠죠. 결국 카드사에서는 연회비가 높은 카드가 오히려 알짜 고객을 끌어오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객 상담 전화번호도 VIP 라인으로 따로 운영하고 캐시백이나 마일리지 같은 포인트도 많이 주죠. 혜택이 많아야 그 카드를 더 쓸 테니까요. 그리고 혜택을 많이 줘서 해당 카드가 메인 카드가 되게 만들면 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신용카드 회사가 연회비와 카드 수수료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결국 신용카드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도 은행과 똑같습니다.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이죠. 카드사가 우리에게 이자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부, 리볼빙, 카드 대출인데요. 할부는 다들 아시죠? 무이자 할부를 제외한 할부는 모두 이자가 붙습니다. 만약 1200만원짜리 TV를 12개월 할부로 사면 한 달에 내는 돈은 100만원이 아닌 이자가 붙은 100몇만원을 내겠죠. 리볼빙도 할부 같은 개념인데요. 만약 제가 이번 달 카드값이 1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카드값 800만원을 갚고 200만원을 다음 달에 결제하겠다고 하고 그 대신 이자를 내는 거죠. 그리고 카드사의 꽃 대출이 있습니다. 카드 대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현금 서비스라고 불리는 단기 대출, 카드론이라고 불리는 장기 대출이 있는데요. 카드를 사용하면 어쨌건 그 사람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행보다 훨씬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이율이 졸라게 비싸죠. 은행이자 5, 6%에 비교하면 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편리함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서류 챙기고 가서 상담하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기 십상인데 카드로는 꽤 잘 나오거든요. 정말 아주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쓰는 게 정답인데 뭐 어쨌건 카드사 입장에선 황금알입니다. 삼성카드사의 2022년 사업보고서의 수익 현황을 살펴볼까요? 가맹점 수수료 9,300억 원, 연회비 2,700억 원을 더하면 약 1조 2천억 원인데 할부와 리볼빙을 포함한 심판이자가 8,500억, 현금 서비스 1,900억, 카드론 8,100억, 합치면 1조 8천억 원이 되죠. 결국 카드사의 전략은 먼저 각종 마일리지나 캐시백, 공짜 영화표 같은 혜택을 무기로 자신들의 카드를 발급받아 메인 카드로 쓰게 하고 소비자의 무절제함과 위급함을 미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머니스웨거를 통해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다면 할부나 카드로는 쓰지 말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신용카드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산업에서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산업은 무엇이 있나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댓글을 달아보세요.